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어제 7월 모의고사가 있었고요. 이제 다음날 바로 해설을 하는데 날씨가 되게 많이 더운데 일단 공부하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6월이 되게 쉬웠잖아요. 1등급이 거의 이제 2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을 좀 많이 상실한 게 아쉬웠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7월 모의고사는 이래저래 좀 점검하기 괜찮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난이도 자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올해 다 그냥 비슷한 난이도인 것 같아요. 성격은 조금씩 다른데 제가 그냥 한번 평균 정답률을 한번 내봤거든요. 이게 이제 3월, 5월, 7월 이렇게 순서대로 될 텐데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5월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이 좀 많았고 그리고 뭐 3월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 난이도가 좀 높았고 그런 약간 성격적인 차이는 있는데 뭐 정답률만 놓고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긴 힘들 것 같고 비슷한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7월 만에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빈칸보다는 오히려 순서 삽입, 특히나 순서가 좀 난이도가 어려웠는데요. 36번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1등급인 학생들도, 그러니까 이번에 1등급이 나온 학생들도 아마 순서 두 문제 중 한 문제 정도는 틀렸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등급을 가를 만한 문항으로 전 삽입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38번, 39번이 뭐랄까요? 되게 전형적인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전형적이에요, 패턴이.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게 아니 이렇게 전형적으로 예전 패턴 그대로 나왔는데도 틀린다? 이건 아직도 독해감을 못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구별하기에 되게 괜찮은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빈칸이 좀 무난하게 나왔어요. 중심 내용만 파악하고 좀 몇 가지 갈 수 있는 함정 선택지 이런 것만 좀 잘 비껴갔으면은 뭐 맞히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 3등급 학생들이 다 시간이 엄청 부족하지 않은 이상은 도전해볼 만한 문제였고 그런 의미에서 2, 3등급 가르는 문항으로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수가 될 만한 게 대입학이었죠. 23, 24가 오답률이 높게 나왔는데 뭐 이따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3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두 갈씩 구성이고 주제문도 되게 명확했는데 다만 그 주제문만 딱 읽었을 때 아 이거 중심 내용이 뭐다라고 확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7월 모의고사가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아마 3월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문을 읽을 때 중간중간에 걸리는 단어가 너무 많고 또 문장 해석을 해도 심지어는 우리말 해석을 봐도 그렇게 막 무슨 말인지 시원하게 이해가 안 가고 약간 그런 지문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적인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그리고 최소한의 그 답의 근거가 되는 키워드 이거를 가지고서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기에 그런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기에 괜찮은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번은요. 완벽하게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이 문제 다 맞힌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요 지문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겁니다. 단언컨대. 자, 그리고 2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중심 내용만 파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글쎄요. 이게 단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제문을 딱 확정해주는 그러니까 23번처럼 노골적으로 얘가 주제문이야 주제문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이런 거를 좀 정해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방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각기 다른 이유로 오답률이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특이사항은 함정이 좀 있었죠. 30번 같은 경우는 그 컨셔스라는 그 선택지가 중간에 나왔잖아요. 4번이죠. 4번에 이제 컨셔스리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빠져드느냐 안 빠져드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뒤에까지 읽었느냐 요게 이제 좀 변수가 되었을 것 같고 3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답 패턴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특히 뭐 만약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스타터라고 착각했던 게 스타터가 아니었거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 때 다 건드릴 테니까요. 혹시 이 세 문제를 다 틀렸다? 이거는 그냥
너무 순진하신 거죠. 그냥 낚으면 낚이는 대로 다 그냥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약점 파악을 하기가 되게 좋은 시험인 것 같아요. 어휘가 문제인 분도 있을 거고 구문이 문제인 분도 있을 거고 또 해석을 잘 했는데도 문제풀이랑 연결이 안 되는 분도 되게 많았을 거고 그런 것들을 고루고루 점검할 수 있는 나름 그냥 괜찮은 시험이었다. 다만 뭐 평가원 코드랑 아주 잘 만든다는 느낌 저도 안 들었어요. 일단 쓸데없는 단서라든가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전개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좀 거슬리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코드가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어 능력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점검하기에 괜찮은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어휘 난이도는 당연히 교육청이기 때문에 6월보다는 아마 높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야 이게 주석이 안 달려? 근데 이게 주석을 3개까지밖에 못 다니까 더 달고 싶어도 못 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걸림돌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답을 못 내서는 안 됩니다. 뭐 아시잖아요. 모든 문장이 다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야만 또는 뭐 다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게 뭐 답이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저건 별개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평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고. 자, 21번부터 이제 주요 문항 위주로 해설을 할 건데요. 자, 21번.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이런 문제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독해 능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일단 이렇게 풀면 돼요. this라는 표현 썼죠. 뭐 이런 문제가 어쨌든 평가원에도 나온 적은 있으니까 this란 말을 썼다는 거는 your liquidity에 대한 설명이 앞 내용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나오면 바로 직접 문장에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전반부에 있었을 텐데 그럼 직접 문장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 내용을 선지에서 좀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문장. 미디어의 스포츠에 대한 보도. 이것은요. by its very nature. 그 본질상 ephemeral. 이런 게 이제 걸리는 거죠. 이 단어 알고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수능에서는 무조건 주석이 달리는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안 달아줬죠. 얘가 뭔가 일시적이고 덧없는 이란 뜻인데 이거를 알았으면 분명 도움은 됩니다. 도움 돼요. 근데 몰랐다고 못 푸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일시적인 loss, 상실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어떤 당장에 대한 상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거리셨죠?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포용한다, embraced, 포용한다고 하는데 언제 포용하냐면 우리가 자, mediated, 중재하고 중재하는 스포츠 보도를 소비할 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했을 때 TV에서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이제 볼 때 그때 뭔가 일시적인 상실을 포용을 한대요. 이거 당연히 실전에서 써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문맥상 뭐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요. 뭐 결과적으로 약간 뭐 이런 거겠죠. 되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뭐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스포츠 경기 딱 뭐 이제 뭐 저는 안 마시지만 술 한잔 딱 하면서 이제 스포츠 보면서 그날의 하루를 달래는 뭐 약간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요 일시적 상실이라는 게 그런 식의 일종의 뭐 휴식으로서 일상의 압박으로서 해방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해도 괜찮은 게 어차피 yet가 나왔다는 거는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요 후반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잘 보세요. 요 밑줄 친 부분이 있는 문장이 요 문장이고요. 그 직접 문장이 요 yet 문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단서가 역접 연결사 yet도 그렇고 요 this라는 단서도 그렇고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여기에 답의 근거 있어 라고 외치는 거 들리시나요? 이거면 돼요. 21번에서 여러분이 하셨어야 되는 것도 이번에 배워야 되는 거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구나. 여기에 답의 근거가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는 거. 요거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의 풀이는 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멋들인 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분석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둘게요. 많은 스포츠 팬들이 다음을 인정한대요. 뭐냐? 자, 컨테스트가 주어인데 one seemed 한때는 뭐처럼 보였어요? 긴급하고 중요해 보였어요. 자, 벌써 느낌 오시죠?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건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는 거죠. 자, 실제로 한때 되게 중요했었던 그 경기가 melt into 어디로 섞여드냐면은 그냥 배경으로 섞여든대요. 이거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배경으로 녹아든다? 중요하다의 반대말로 읽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예전엔 되게 중요했는데 뭐 플러스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더 쉽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즉시 forgotten, 잊혀지게 된대요. 자, 얘 답의 근거 표시요. 그냥 배경으로서 녹아들어서 잊혀지게 된대요. 예전엔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자,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잊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this liquidity,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그냥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은 잊혀졌다,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설마 2번으로 가진 않으시겠죠. 지금 잊혀진 건 뭐예요? 그 스포츠 경기요. 내가 봤었던 스포츠 보도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수의 인기는 이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톱 선수의 인기 앞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페이드 어웨이가 있다고 해도 2번으로 가시면 안 되겠고, 그럼 나머지 잊혀진다, 중요하지 않게 된다랑 가장 유사한 거는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집중 초점이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게 4번인데요. 4번으로 이제 왜 갔나 보면은 동일한 문장 안에 요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 23번하고 21번 둘 다 틀리신 분 있을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21번에 4번 고르고 23번에 1번 고르신 분들, 이분들은 지금 뭐가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냐면은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또는 문제에 대한 활용, 이거를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출제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contribute란 말이 나왔죠. 이것에 기여한대요. 그러면 주어가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원인이 결과에 기여하는 거죠. 실제로 contribute가 뭐뭐의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contribute란 말을 썼다는 거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어디에나 있음이란 요 성질, 스포츠에 어디에나 있음이란 성질이 원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 밑줄 친 게 결과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4번을 볼게요. 스포츠 사건이 어디에나 있음의 이유라고 나왔잖아요. 자, 내가 성적이 오른 이유는 좋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랑 원인 각각 뭐예요? 좋은 수업이 원인이고 성적 오른 게 결과죠. 내가 성적이 오른 이유. 스포츠 사건이 어디에나 있는 이유. 그럼 얘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얘 결과예요. 근데 이 글에서 얘는 분명 뭐였어요? 원인이었잖아요. 원인이었던 걸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는 확실하게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인과관계 웬만하면 써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뭐 therefore이라든가 as a result 가지고 답을 낸 적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딱 이것만 강조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다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선지에서 이 둘을 혼합해가지고, 그러니까 혼동하게 해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엄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분명 속아 넘어갈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따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4번은 명백하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오, 주제 문제인데 48%. 자, 일단 얘는 구조가 정말 단순하죠. 아니, first랑 second를 이렇게 지문해서 노골적으로 준다? 이거는 이미 구조가 다 까발려진 거예요. first, second 왜 나왔어요? 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주제 뭐예요? 중심 소재? 두 개의 원인이요. 이 원인에 대한 불연 설명 하나씩 해주는 거잖아요. 원인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원인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가 뭔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해야 될 거 되게 단순해졌죠. 대체 무슨 원인? 이게 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첫 문장. 질병이 여기저기 우세하게 퍼져 있나 봐요. 어디에 사이에서?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아, 중심 소재가 야생동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질병이 되겠네요. 자, 이것들은요. 뭐랑 비교될 수 있냐면 예선 비유네요. 아이스버그. 빙산에 좀 비유를 해볼 수 있대요. 왜 빙산의 일각이란 말 알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조 구문인데 오로지 꼭대기 부분만이 어떻대요? 우리한테 눈에 보인대요. 자, 빙산의 일각. 빙산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저 그림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사실 더 이렇게 할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딱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네요. 이 꼭대기 부분만이 우리 눈에 보인대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insignificant.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부라고 합니다. 전체 부피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양은 되게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뭐가요? 요 질병이요. 야생동물의 질병. 이게 겉으로 잘 다 드러나지 않아 있다. 빙산처럼. 즉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리고 그렇게 된 두 가지 원인이 되겠죠. 이러한 시나리오, 즉 이러한 상황을 불러오게 된 두 가지의 주된 원인이 존재한다라고 나왔고 first, second이 나왔다는 거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걸까? 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답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죠? 후반부 한번 살짝 보세요. 후반부 보니까요. 야생동물들의 죽음의 결과가 되겠죠. 이 죽음은요. 그쵸? 질병에 의해서 유발된 거예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거 맞네요. 그쵸? 근데 이 결과는 remain hidden. 숨겨진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로부터. 즉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숨겨져 있으니까? 할 수 없어요. 빙산의 일가. 이 빙산에 숨겨진 이 부분처럼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야생동물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답 내볼까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1번 가신 분들 이제는 알겠죠? 주제 뭐라고요? 왜 알려져 있지 않은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원인인데 얘는 결과잖아요. 결과.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됐죠? 그 다음에 2번 생존율 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 개입의 역할 됐고요. 자, 5번 볼게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의 중요성 전혀 안 나왔어요. 아니 처음에 이런 게 언제 나왔어요? 전혀 안 나왔잖아요. 주제문은 처음 나왔던 그 세 문장이 맞습니다. 물론 이 주제문이라는 게 꼭 그 문장만 읽어서 명확하게 딱 주제가 다 떠오를 수 있도록 서술된다라는 게 주제문은 아니에요. 실제로 글쓰기에 간접 주제문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으로서 형식적인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오히려 이어지는 부연 설명에 있는 건데 근데 저희의 목적은 주제를 아주 완벽하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답을 내는데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양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헷갈리는 선지가 있었다. 이렇게 바로바로 안 지워지고 그러면 first, second 읽으시면 돼요. 전 실제로 그렇게 해요. 만약 헷갈리는 선지가 있다. 저도 읽습니다. 근데 얘는 헷갈리는 선지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4번 볼게요. 챌린지 어려움이라고 했죠? 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요? 바로 질병을 감지하는 거죠. 야생동물 개체에서. 즉 야생동물들 사이에 질병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지하고 파악하는 게 어렵대요. 그 어려움. 이거에 대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왜 어려운 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겠죠. 보나마나.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건 4번밖에 없다고 보여요. cause란 말을 직접적으로 안 썼다고 해서 얘가 틀렸다라고 하시진 않겠죠. 그거는 기출문제에 대한 감이 좀 많이 죽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는 거는 이미 저희가 많이 봐왔던 패턴이니까요. 자, 23번 이렇게 보도록 하고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4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일관된 주제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독해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사실 거의 없어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답답했을 수 있고 좀 더 독해적인 감각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한번 연습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문장부터 좀 난관이에요. 왓절이 주어인데 보통 평가원에서는 distinguish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 주는데 얘는 참 불친절하게도 set off라는 좀 낯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set off A from B예요. distinguish A from B랑 비슷한 건데 A를 B와 구별하는 것은 즉 문학작품을 다른 어떤 텍스트랑 구별하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될 텐데 문학작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y가 가리키는 거는 your literary works를 말하는데 얘네들은요. 선별의 과정을 거친대요. 이게 차이점이래요. 자, 그러면 강조점이 이 선별에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얘는 특별해요. 선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별되었다라는 게 출간되어서 검토되고 재인쇄가 되고 그 결과 독자들은 이것에 접근한대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이 어떻다는 걸 발견하느냐. 이 문학작품이 잘 구성되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완벽하게 이해 안 가는 건 정상이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 문학작품에 대한 거구나. 그리고 그 문학작품에 대한 태도가 나쁘지 않구나. 이거 선별된 거야. 잘 구성되어 있어.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일단 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조금만 더 구체화해 보자고요. 그 다음 문장. 문학 작품에 있어서 협력적인 원칙은요. 좀 과하게 철저하게 보호가 된대요. 갑자기 웬 협력적인 원칙?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잘 연결을 해봅시다. 일단 협력적이다. 이거 일단 이해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문장. 우리는요. 프로베드. 얘가 뭔가 참다 견디다 이 정도가 될 텐데 많은 애매모호함이나 명백한 어떤 이제 부적절함 또는 뭐 상관없음 이런 것들을 견뎌낸대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 작품 읽다 보면은 애매한 표현이 나올 거고 좀 약간 쓸데없어 보이는 굳이 이런 말을 왜 하지만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irrelevancy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적이고 아 이거 쓰레기야 이상한 글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참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하지 않고 이것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좀 느낌이 오시죠? 아 이게 바로 협력적인 거구나.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협력적 원칙이 의미하는 거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지 않다. 좀 더 포용적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게 혹시 여기까지 진짜 이해가 안 됐다 하시는 분은 이게 그나마 좀 힌트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독해 포인트 다운 게 나옵니다. 인스테드 오브 체크 좀 해주세요. 얘가 뭐뭐 하는 대신에잖아요. 즉 이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대신에라는 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지부터 볼게요. 요 as 뒤에는 어차피 이거는 좀 활용하기 힘들 것 같고 뭐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이따가 도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뭐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 이거 표시해 주세요. 화자나 작가가 비협력적이다. 아, 나왔잖아요. 비협력적이다. 요렇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생각해요? 문학에서 언어적인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소통의 목적을 갖는데요. 자, 요거 볼게요. 표시요. 이 소통의 목적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비협력적이다랑 대비되는 거죠. 어려운 표현 나왔을 때 뭐야 이 작가 나랑 싸우자는 거야? 나 이해 못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나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글을 쓴 거겠지. 소통적인 목적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협력적인 태도가 되겠죠. 협력적인 원칙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제 수능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이건 쉽게 쓰면 될 거를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썼어. 괜히 이거 나 못 읽게 하려고 어렵게 글 쓴 거 아니야? 사실 어느 작가가 자기 글을 이해를 못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어쨌든 나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겠구나 라는 게 좀 더 협력적인 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이거 대비되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강조점은요. 이 cooperative principle 그리고 communicative purpose 여기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콤마 뒤에는요. 한번 해석은 해보면요. They might in other speech context 다른 어떤 말을 하는 상황에서 그렇듯이 라고 나왔는데 이들은요. interpret element 어떤 요소들을 해석하려고 애쓴대요. 이건 주석에 있죠. 부정어예요. 효율적인 소통의 원칙을 뭔가 좀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석하려고 애쓰듯이 다른 다시요. 애쓰는데 다른 대화 상황에서도 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다가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들었어. 그때 나 얘랑 얘기 안 할래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죠? 뭐라고요? 이렇게 좀 더 어떻게든 더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효율적인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든 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자, 뭐에 관심을 두고서? 추가적인 소통 목적에 관심을 두고서요. 즉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좀 더 애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그래서 실전에서 써먹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어디서 다 봤던 표현들이에요. 아까 나왔던 뭐 worthit이란 표현도 나왔고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내용 한 번 더 나오고 마지막 문장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학의 상당수의 특징들은요. 뭐로부터 나온다? 자발성으로부터 나온대요. 독자들의. 자, 뭐 하려는 자발성? pay attention. 뭔가 좀 더 주목을 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탐구하고 이거 이제 좀 이해되실까요? 읽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 애매한 표현이 나왔어. 불확실한 게 나왔어.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말일까 하고 좀 더 고민해보고 이게 협력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독자들의 자발성에서 이 문학의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앞에 나왔던 거랑 다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지금 물결 표시한 거 있죠? 세 가지. 얘가 중심 내용인데 이거를 중심 내용이라고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고
이거를 같은 말로써 좀 크게 연결하는 거, 하나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게 독해를 하는 거, 아마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거 비슷한 말로 보이시나요? 요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사실 답은 비교적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자, 선지 보니까 1번에 바로 나오죠. 왜 우리는 문학작품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왜 그러는 거예요? 문학작품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작가가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탐구해 보려고 한다는 거였죠. 그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소호법을 활용하는 것도 나름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나머지 선지도 한번 그래서 볼게요. 자, 뭔가 무관한 요소, 뭐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narrative text라고 나왔잖아요. 아니, 문학작품이 아니네. 그쵸? narrative text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아니, 배제되어야 한다도 일단 결정적으로 틀렸죠. 자, 일단 얘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narrative text는요, 아까 other에서 알 수 있듯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other란 말을 썼다는 건요. 문학작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데 얘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무관한 요소를 봤을 때 정확히는 무관해 보이는 요소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배척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아니잖아요. 좀 더 탐구하고 포용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left out, 배제해야 된다는 확실하게 틀렸죠. 그 다음, 깊이의 환상. 복잡한 언어는 문학을 약화시킨다. 이거 역시도 복잡한 언어를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글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 포용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진짜 많이 갔어요. 딱 하나 틀렸습니다.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이거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가치 있는 추구이다. 문학작품의 해석은 요거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 한 단어에서 좀 삐끗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뭘 위해서였어요? 소통적인 목적이라고 아까 강조되었었죠. 그렇죠? 소통적인 목적이 꼭 즐거움을 말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주관 개입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적인 읽기는, 네, 이건 아니죠. 중심 소재가. 자, 나온 적도 없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아까 그 셀렉션 첫 문장에 요거 가지고 만든 오답 같은데 이거 자체가 강조점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셀렉션은 좋은 거예요. 아까 독자의 관점을 비좁게 하는 안 좋은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24번까지 이렇게 봤고요. 29번 어법 문제는요. 정답만 빠르게 볼게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5번에 require 있죠. require는 뒤에 투동사가 나왔을 때 이건 바로 의심하셔야 돼요. 얘는 O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나오고 보호 자리에 투동사가 나오는 이런 어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능동일 때 바로 투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동사 보호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바로 투동사가 나왔다? 얘가 지금 수동태로 쓰여야 된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과거분사 required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괜찮을 것 같고, 또는 뭐 여기 이제 means란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뭐 before를 부사절 접속사로 착각하신 경우에는 안 되는 게,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근데 말 안 되잖아요. 얘 지금 주어오면은 얘 단수인데 s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실제로 그런 구조도 아닐 뿐더러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5번은 이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혹시 이거를 수일치로 생각해서 requires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건 좀 정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번. 야,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을 가냐 안 가느냐의 그 싸움인데, 사실 좀만 더 인내심 있게 끝까지 읽었으면 4번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rest라는 3월 모의고사에 나왔었던 표현이 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소재 자체는 너무 친숙합니다. 그렇죠? 의식과 무의식의 대비. 이거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수능 공부했으면 무조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첫 문장에 바로 중심 내용 나옵니다. although 나온 다음에 콤마 나왔기 때문에 강조점은 콤마 뒤에 있죠. 한번 볼게요. 우리의 구매 결정의 대부분은요, 뭐에 의해서 이끌린다? 무의식적인 단서 신호에 의해서 이끌린다. 자, 그래서 무의식을 강조하는 글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여기는 제가 조금 건너뛸게요.
우리는 뭔가 합리적으로 이것의 가치라든가 장점에 대해서 따지고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거를 정당화한다. 이러면 데이터 왜 나왔어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정을 내리는 건 무의식적인 게 아니죠. 오히려 의식적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정당화를 하고 감정적인 게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어디부터 볼 거냐? obviously부터 보실게요. 요거 한 가지 조심. not하고 or를 같이 썼다는 거는 얘는 부분 부정이죠. 우리는 그것 모두에 주목하지 않는다. 주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모두에 주목할 수는 없다. 즉 주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시간이 키는 거는 앞에 나왔던 이 정보랑 자극을 말할 텐데 우리는 모든 정보에 다 주목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거엔 주목하고 어떤 거엔 주목을 안 하겠죠. 자, 요거 일단 이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주목한대요. 모두에 주목할 수는 없고 뭐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what's new, 새로운 것, 위협적인 것, 흥미로운 것, 그리고 뭔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여기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rest에 대한 광팬이요. 나머지란 말을 썼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둘로 나눠지니까 나머지란 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가 있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이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즉 여기까지. 정보가 두 종류가 나온 거예요. 정보나 자극. 첫 번째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주목하는 정보가 나온 거고요. 의식적으로 주목하는 정보. 나머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겠죠. 즉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거죠.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어떻대요? internal processing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무의식적 정신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나왔죠. 나왔습니다. 얘가 일부인 거고요. 얘가 나머지인 거예요. 나머지 99.99%는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 우리는 중요하고 새로운 거 위주로 거기에 일부에만 집중을 한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rest를 잡으셨느냐 이거를 좀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남은 답은 뭐 5번에서 나올 것 같은데 볼게요. 무의식적인 정신은요. 우리로부터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that doesn't diminish. 그것이 그 무의식의 힘을 감소시키는 건 아니래요. 즉 무의식의 힘은 강력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부분의 결정을 한다라고 첫 문장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무의식이 맞아요. 얘는 강력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99.99%라고 했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만큼 이제 5번 볼게요. 금방 나옵니다. 사실인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믿는데요. 나는 결정을 논리적이고 의식적으로 내려 라고 믿는다란 이 사실은요. 그것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뿐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건 뭐예요? 이것만 좀 조심할까요? 이거 이어받는 거예요. Its power, its influence.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레이 법비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레이 법비라고 하니 약간 무리수가 있기는 해요. 그것의 힘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단지 뭐 할 뿐이다? 증가시킬 뿐입니다. 약간 요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글의 주제 자체가 무의식에 대해서 긍정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건 주제랑 안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식은 강력하다. 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4번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0번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31, 32, 33 다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31 같은 경우는 얘는 반복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재진수를 가지고서 풀어주시면 될 텐데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시겠어요? 이거를 쭉 읽었을 때 우리만의 어떤 삶, 우리 자신의 어떤 고유한 삶을 강조하는구나? 이게 안 느껴졌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반복을 많이 해줬어요. 자, 이를테면은 오케이. 첫 문장 어렵다고 칩시다. 제가 지금 뭐 시간상 이걸 다 해석을 해드릴 이유는 없는 거고 두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일단 강조 구문이에요. 이거. 이런 게 이제 다 구문 기본기가 되는 건데 바로 여러분의 삶이 makes your work. 여러분의 일이 되겠죠. 어떤 특정 역할에서의 여러분이 하는 일을
뭔가 구별이 되고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대요. 그거를 personalizing the role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잖아요. 연결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글은 내가 어떤 역할이나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뭐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역할을 나만의 것으로 개인화 시켜준다라는 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삶을 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만약 접근을 한다면요. 여러분의 삶, 요거 물결 표시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역할,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거를 역할을 개별화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건데, 뭐를 통해서냐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할을 개별화한다. 자, 요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일단 요거 세팅하면요. 물결 표시가 바로 개별적인 삶이라 보시면 돼요. 나의 삶. 그리고 밑줄 표시한 게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읽으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좀 넘어가면요. 여러분, part가 역할이란 뜻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play a role, play a part. 다 뭔가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한 단순한 이해는요. 어떤 그 순간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bond. 끈끈하게 뭔가 연결해 준대요. 여러분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잠재의식적으로 뭐랑? 그 역할 배역하고 연결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나왔죠. 이 역할 배역이 앞에 나왔던 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이게 나의 어떤 인생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빈칸 문장 다 왔어요. 빈칸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지도 모르는 것, 즉 여러분이 하는 일, 이거를 제공해 준대요. 이게 나의 역할 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빈칸에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 삶, 요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답 나왔죠. 그렇죠? 그 다음 문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으나 살짝 보면요. 그 역할에 대한 수행은요. 역할 수행. 일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제가 표시한 것처럼 깔끔하게 나눠지진 않더라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시전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것만 직관적으로 느낌이 왔으면은 답이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게 현실적인 풀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빈칸은 나의 삶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몇 번이냐면은 자, 1번 parallel 하면 얘가 원래 평행이란 뜻이잖아요. 나란한 평행선처럼 뭔가 유사한이란 뜻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유사한 경험. 내 삶에서의 유사한 경험이 여러분이 할 수도 있는 것을 제공해준다. 이게 내가 하는 역할과 나의 삶, 즉 나의 경험. 이것이 이제 유사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유사한 경험이라는 거는. 마지막 문장에 너가 하는 그 역할의 수행은 곧 너의 삶이다. 라는 게 이 유사성을 이제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본드란 표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근데 막 논리적으로 본드랑 요 이즈가 패러렐이에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실전에서 바빠 죽겠는데 이게 감각적으로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심 내용 파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중심 내용 뭐지? 하고 답 찍는 거. 그거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은 대체로 있으신 편이니까. 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오답선지가 워낙에 좀 말도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주제 파악했으면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안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자가진단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내가 어디에서 파악을 못했는가. 자, 3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힘은요. stems from이 뭐뭐로부터 나오다 유래하다니까 부분적으로만 어디에서 나온대요? 진실을 아는 데서 나온대요. 자, 이런 거 좀 독해 한번 해볼까요? 부분적으로만 여기서 나온대요. 그 말은 나머지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나룻니 버럴소랑 비슷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일부야.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서도 나와.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종의 A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점은 당연히 B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빈칸이 뚫릴 텐데 즉 우린 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 파워가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suppose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너가 뭔가 힘이 있다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atom bomb 원자 폭탄을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대요. 아, 나왔잖아요. 힘 뭐예요? 빨리 힘 뭐예요? 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성공하는 거. 이게 파워가 되겠죠.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했죠. 지식을 아는 거. 이게 바로 X-ray knowledge. 그 물리학에 대한 지식. 이게 A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 이거 아니죠. B죠, B. 그래서 요거 나온 거잖아요. but also. not only but also 구조네요. 얘가 B네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지금 나오는 요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 딱 보니까 느낌 오시죠? 우라늄 채굴이라든가 뭐 원자로 건설이라든가 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들이잖아요. 그런 거를 해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대요. 빈칸에 이 많은 사람들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레이 법비 구조를 활용해서 그냥 풀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 뒤에 TMI를 굳이 막 예쁘게 번역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만 했느냐. 마지막 문장 살짝 보니까 머스트까지 쓰면서 한 번 더 강조해주네요. 여러분이 원자 폭탄을 만들고 싶다면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즉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해야지 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자, 능력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빈칸에 이 물결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몇 번이냐면은 아니, 여러 사람 들어간 것 자체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1번이 되겠죠. 또 혹시 이러실까봐 쌤 소셜 오더 어디 있어요? 사회적인 질서. 아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협력해야 된다고 했죠. 협력이 뭐예요, 일종의? 그게 사회적 질서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연성은 좀 발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질서가 없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cooperate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그 5번이라든가 4번으로 가신 분들은 조금 더 이거는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4번 같은 경우 prioritize A over B잖아요. A를 B보다 우선시하다인데 개개인의 필요성을 집단의 필요성을 개개인의 필요성보다 우선시한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하게 하는 거지 그 여러 사람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또는 개인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일단 원자폭탄을 만드는 게 집단의 필요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였나요? 개개인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로 원자폭탄의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주관 개입을 한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 뭔가 상상을 해야 되고 붙여야 되는 거는 이거는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수 내용 자체가 없어요. 설마 피플이 있다고 해서 다수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알아보는 거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소수의 사람들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잠재력을 알아보는 거? 소수의 잠재력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다수의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수 소수의 대비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아예 그냥 그 내용의 범주 자체가 다르다. 그대로 최대한 찾으셔야 돼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든가 피플에 너무 꽂히지 않도록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꽂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스키마 과잉 활용 했을 경우 4, 5번으로 갈 수 있어요. 요거 좀 조심. 자, 넘어갈게요. 33번. 얘는 전반부에 좀 쓸데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 미래 경험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한다? 그런 내용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 경험은 기대한 경험보다 덜 즐겁다. 뭔가 이번 여름방학 때 여름 휴가 가면 엄청 즐거울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면 그렇게까지 막 즐겁진 않고 약간 이런 과대평가. 그런 걸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 별로 중요하진 않죠. 결과적인 거지만 어디가 좀 중요했냐면은 연구원들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추가적으로 분석했대요. 미래 휴가 선택을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조사를 해본 거죠. investigating. 뭐를? 기대하는 또는 진행 중인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휴가 경험을 휴가 경험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조사한 거예요. 이게 콤마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리신 분도 있을 텐데 predict가 동사입니다. 하우절의 동사예요. 자, 뭘 예측해요? 열망이 되겠죠. 비슷한 휴가를 미래에 또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비슷한 휴가를 미래에 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을 어떻게 예측하는가 이거를 조사를 했대요. 자, 그랬더니 또 나래의 법비입니다. 자, not하고 but에다가 강조 표시요. 이 연구원들이 발견한 건 이거예요. 현재 진행 중인 혹은 예측된 경험 이게 아니라 뭐가? 바로 기억하고 있는 경험, 즉 예전에 내가 경험했었던 거, 과거의 경험 말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는 경험. 이것이 열망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 휴가를 반복하려는 열망을 예측한대요. 즉 내가 과거에 어디든가로 휴가를 갔다 왔더니 되게 즐거웠어. 그럼 다음에 또 거기에 가면 즐겁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과거의 경험, 기억하고 있는 경험 같은 말이죠. 이것이 그 휴가를 미래에 반복하려는 열망을 예측을 해준다. 자, 요게 이제 중심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장밋빛 기억, 즉 긍정적인 기억,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건 정확하지 않던 간에 주된 결정 요소라고 합니다. 뭐하는? 미래 계획에 대한, 그 휴가 여행에 대한 미래 계획을 하는 중요 요소래요. 자,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래 휴가에 영향을 주는 건 뭐다? 과거의 경험이다. 과거의 기억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빈칸 문장입니다. 더 최근에 신경학적인 이제 연구는 서포트, 이러한 경험적인 관찰을 지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뒷받침을 해준대요. 뭘 드러냈냐면은 뇌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요 인간한테 능력을 준대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요.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 미래 아까 물결이었죠. 이러한 능력을 인간에게 주는 뇌의 영역은요 뭐랑 똑같은 영역이다? 자, 뭐 나와야 되겠어요? 나올 거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과거에 대한 기억, 이것과 관련된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영역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제가 밑줄 표시했었던 과거의 기억,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 요 내용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거랑 미래라는 나름 좀 친숙한 대립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 자체는 나름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소재는 좀 단순한 편인 것 같아요. 요거를 내가 파악을 했는가를 점검해 주세요. 자, 이 정도 센스는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파이널 기간에 돌입했잖아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이신 분은 이거 과거랑 미래 대비구나, 이렇게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거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이제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답 보겠습니다. 과거 찾으세요. 과거 경험 회상. recollection이 얘가 recall처럼 회상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거의 회상을 허락한다.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과거랑 엮을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매력적 오답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정답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3번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 빈칸 34번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이 좀 많이 휑합니다. 이코시스템이라는 단어 말고는 도움이 되는 게 없어서 첫 문장 한번 볼까요? 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된대요. 뭐 하는 것이? make sure, 확실히 하는 것이요. 뭘 확실히 하냐면은 종들은 멸종되지 않는데요. 어떤 이제 종들이 다 죽거나 멸종되지 않도록 이거를 딱 확실히 해야 되는구나.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뭐 하지 않는 이상? 이것들이 정말로 좀 쓸데없거나 끔찍하지 않는 이상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요즘 러브버그 되게 화제잖아요. 그렇죠? 러브버그 멸종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 정도로 정말 끔찍한 애들이 아닌 이상은 아이들은 멸종되지 않게 지켜줘야 돼 라고 보통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마 요거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들은 임계점 위에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There's not really much of a general problem. 얘들은요
딱히 별다른 문제가 없대요. 얘네들한테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임계점 위에 있다라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영어 점수가 91점이 나왔어. 그럼 뭐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특정 어떤 threshold, 특정 지점을 넘겼다라는 거는 그냥 양호한 상태이구나. 약간 얘가 일종의 기준치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이해 못하셔도 이 문제 푸는 뭐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그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just on이니까 단지. 서브세트는 이제 일부, 부분 집합을 말해요. 서브세트니까. 그래서 일부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그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일부에게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해요. 참고로 이 말 왜 나왔냐면요. 지금 general에다가 좀 강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specific하고. 이게 전체랑 일부의 대비예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초점은 이제 일부에 맞춰주면 된다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되게 낮잖아요. 대부분 한국어 잘 구사하고 한국어 읽는데 문제 없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일부 한국어 구사가 힘들거나 잘 못 읽거나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분들한테만 이제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은 되게 양호한 나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뭐 초점을 맞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역시나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앞에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다음과 같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단위가 종이 아니라 생태계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래서 멋이 나온 거네요. 앞에서의 초점 뭐였어요? 종이요, 종. 종의 일부 혹은 전체라는 어쨌든 종이라는 단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종 얘기 안 할 거야. 종 말고 그 종이 살고 있는 생태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막 길게 설명했는데 이해 못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좀 쫄지 마세요. 이거 이해 안 됐다고 좀 이거 못 풀겠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또 강조 구문 나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은 문맥상 이 생태계, 이코시스템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요. stay above the threshold. 임계점 위에 남아 있어야 된대요. 즉 생태계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이 경우에 while 나왔으니까 요거 되게 잘 봐주셔야죠. 여전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뭐 하는 것이? 종들을 falling below,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특정한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필요하대요. 그렇기는 하지만 강조점 뒤에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대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요. 나왔다. not sufficient에 대한 광팬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종들을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종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대요. 자, 어떤 생각 들어야 돼요? 특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아 어떤 생각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말 나왔을 때 여러분 단어 열심히 외우고 계시죠? 네, 여러분 수능 영어는요. 단어 열심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수능 1등급 안 나와요. 자, 무슨 생각 들어요? 어떤 예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뭘 더 해야 되는데 단어 말고 그 내용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나레이버비의 본질은 부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야,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해. 이것만 해서 안 돼. 그럼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그럼 뭘 더 해야 되는데? 그 부정 다음에 나오는 긍정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해야 충분해. 이거 해야 돼. 다음 문장에 나오겠죠. 확인해 볼게요. 지속 가능성은요. 이제 요구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대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이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소 같은 경우는 이 대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보통은 부연 설명이니까 넘어가는데 중요해요. 얘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종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이상이 필요해요. 그게 뭔데? 그거 보자고요. 바로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거래요. 생태계와 서식지를요. 요거네요. 어느 수준까지? 충분한 수준까지. 뭐 할 만큼? 수많은 서로 관련된 종들을 지탱 지속할 만큼요. 종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서로 관련된 종들이 지탱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랑 서식지까지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듣죠? 그 다음 약한 지속 가능성은요.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가는 없네요.
결국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 내용 들어가면 돼요. 이 much more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가장 잘 압축한 거. 이게 중심 내용이니까요. 자, 이거 이렇게 빈칸 통째로 뚫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중심 내용 찾으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거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표현한 거 뭔가? 소거법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빈칸이 휑하게 뚫렸을 때는 이런 소거법으로 가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균형은 chaos, 혼돈으로부터 온다. 뭔 소리야. 이런 게 나왔었다고요. 그 다음 2번. 변화는 뒤집을 수 있다. 즉, 한 번 바뀐 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아니다. 라는 건데 그런 내용도 딱히 나온 적 없어요. 뭐 번복 가능하다. 그런 거 강조한 적 없죠. 그 다음. 우리는 오로지 뭐 할 때 이득을 얻냐면은 다른 애들이 손해를 볼 때만 이득을 얻는데요. 즉 다른 애가 손해를 볼 때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다라는 건데 아니죠. 뭐 제로섬이나 경쟁을 강조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요? 5번 볼게요. 모든 것은 뭐에 의존한대요?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한대요. 쌤 이것도 안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고 했죠. 그 목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종들을 지탱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생태계 안의 종들은 서로 막 연결되어 있어요.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이 얽혀 있는 종들을 지탱하다가 바로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에 의존한다. 이게 얽혀 있다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한 거를. 그래서 다 5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아까 그 내용을 연결 지을 만한 선지는 제 눈에는 일단 안 보입니다.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은 되는데 이 정도면은 매력적으로 답 없는 거 아닌가요?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답 5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저 어떻게 풀었어요? 나레이 법비요. 그러니까 이번에 빈칸은 나레이 법비를 얼만큼 잘 활용했는가 이게 일단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가 지금 꺽쇠 표시한 요 much more 요거 있잖아요. 얘가 답의 근거다라는 걸 잡는 거. 요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엄한 데에 집중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뭐 1, 2, 3, 4 막 다 어떤 것이든 막 연결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한정된 정보, 아까 그 much more에 해당되는 그 정보를 어떻게든 찾겠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 5번 말고는 갈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요거를 좀 이제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36번 순서로 가겠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어려워요. 사실 교육청은 그 명시적 단서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시적 단서를 되게 잘 쓰셔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Such chemical signals.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앞에는 당연히 화학적인 신호가 있겠죠. 근데 신호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시그널스란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화학적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오면은 괜찮은 겁니다. 시그널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B에 this aspect. 그들 자신의 이러한 측면. 이러한 측면이란 단어가 그대로 쓰이진 않겠죠. 얘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서를 이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이 however 결과적인 건데 별로 쓸모 없었고요. also도 그냥 부수적으로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것도 아니 너무 쓸데없이 단서가 많아요. 너무 쓸데없이 많아가지고 사람마다 시행착오는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난 여기에 꽂혔어 이번에. 그럼 이 문제를 나름 그래도 빠르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왠지 오늘 나 however에 꽂혔어 해서 여기 이거 가지고 풀려고 하면은 근데 안 풀리네 하다 보면 이제 좀 시간 낭비가 심했을 것 같아요. 요런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답은 결국엔 명시적 단서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약간 헤맬 수 있는데 어떻게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owever로 풀려고 해봤자 안 풀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럼 얘는 명시적 단서로 그냥 풀면 되는 문제였구나라고 방향을 좀 선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점검하는 문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걸 볼게요. 사회적인 곤충은요. use alarm pheromone. 뭔가 경고성 페로몬을 사용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얘도 이제 뭔가 일종의 경고하는 거죠.
경각심을 주는 거죠. 누구한테? 관련된 개체한테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 페로몬을 사용한대요. 자, 그럼 질문. 이거 화학적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페로몬이에요, 화학적이에요. 게다가 경고한다면서요. 그럼 신호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시그널스라는 단어가 없는데 해가지고 아, 이거 C 안 되겠네. 이러면 되게 얘기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C를 보면요. 얘네들은 employed, 사용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경고하기 위해서. 그 군집에 어떤 이제 침입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경고성 신호 맞네요. 그래서 일단 C가 제일 먼저 오면 된다라는 거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뒤에 디지 알람스란 말까지 써요, 심지어. 그래서 요 시그널이랑 알람이랑 같은 말로 쓰였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일단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 요 also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요 신호는 누구한테 보내는 신호예요? 경고 신호니까 같은 편한테. 즉 자기랑 관련된 개체들, 같은 군집에 살고 있는 식구한테 보내는 신호인 거죠. 그렇죠? 근데 요 문장 마지막 문장 보시면 C의 마지막 이 화학적 신호들은요. 또한 누구한테도 보내냐면은 다른 종의 개체한테도 보낸대요. 그럼 여기서 also가 하는 역할이 뭐냐? also는 같은 주제에 다른 내용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일단 공통범주. 같은 주제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신호를 보낸다. 근데 이 신호를 누구한테 보내? 같은 종한테 보내랑 즉 자기 식구한테 보내는 거죠. 다른 종한테 보내. 자기 식구가 아닌 애한테 보내. 이렇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종한테 보내는 케이스랑 다른 종한테 보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 같은 경우는 같은 종한테 보내는 그 케이스에서 다른 종한테 보내는 케이스로 넘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A랑 이제 B를 볼 건데 B는 되게 확실해요. 다른 종한테 보내고 있어요, 신호를. 이건 되게 확실합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요 예시 보니까 야, 나 만지지 마 라고 신호를 보낸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건 제가 역시나 시간상 다 읽진 않을 건데 왜 독버섯이 색깔이 화려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나 먹으면 위험해. 안 먹는 게 좋을걸? 약간 일종의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의 상식 좀 활용합시다. 실제 나와 있어요, 게다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신호는 자기랑 같은 종, 같은 식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는 다른 종한테 보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물결 내용이에요. 문제는 A인데 A가 눈치가 어지간히 좋지 않은 이상 바로 물결이라는 거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실제로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물결이라고 할 만한 약간 부수적인 단서는 없는데 결정타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 어태커도 있고 요 브리스톨 비틀스 뭐 물집벌레 얘도 이제 두 번 나오니까 물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chemical burn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A랑 B랑 같은 방향이구나, 같은 범주구나 라는 느낌은 좀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많이 헷갈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답률을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냥 이거 쓰세요. 이거 해석해 볼게요. 독성이 있는 종은요. 종종 광고한대요. 자신의 이러한 특성을요. 뭐를 통해서? 색깔, 착색을 통해서요. 아까 독버섯 예시 기억나시죠? 자기 색깔을 특정 색깔로 만듦으로써 조심해, 나 독 있어 라고 자신의 이러한 측면을 광고한다는 거예요. 이 광고 뭐로 보이세요? 광고가 앞에 나온 표현으로 치면 뭐예요? 자, 이런 게 독해 센스죠. 바로 신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하다가 의미하는 거는 나 위험한 애야, 나 독 있는 애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누구한테? 다른 종한테요. 자, 이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자신의 이러한 측면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나 뭐 있다? 나 독 있다. 그럼 앞에 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다른 종한테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만 나왔을 뿐 나 이런 애야, 나 이런 측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란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C 다음에 B가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A에는 제가 아까 살짝 확인시켜줬듯이 뭔가 유해한 속성, 화학적인 뭐 화상 이런 내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this aspect라고 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A 같은 경우는 B랑 마찬가지로 물결 내용이고 this aspect 때문에 A가 나오고 그 다음 B가 나오는 게 맞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CAB다. 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풀이를 좀 말씀드렸어요. C가 제일 먼저다라는 거는 also 때문에 그리고 저 such chemical signals 때문에 확실합니다. 이거는 C가 제일 먼저라는 거는 꼭 잡으셨어야 돼요. 그 뒤에가 고민되셨다면은 이거는 그냥 this aspect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 C에 요걸 받을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럼 B가 제일 먼저는 아니니까 A가 먼저겠구나 라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36번 문제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 37번. 이게 좀 더 독해적인 감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연결을 좀 할 수 있는가. 얘도 also 이용할 겁니다.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 일단 동물원이란 소재가 나오는데 뭐 생츄리움 주석에 나와 있죠. 보호구역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얘는 절반쯤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요게 독해 포인트죠. At first glance 형광펜, appear도 형광펜이요. 처음 봤을 때, 처음 언뜻 봤을 때는 동물원하고 비슷해 보인대요. 자, 이런 말 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 언뜻 봤을 때는 비슷해 보여. 두 번 보고 세 번 봤을 때는 사실 알고 보면은 안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게 반전의 가능성이에요. 이거를 예상하신 분은 바로 B에 꽂히셨을 거예요. 언뜻 봤을 땐 동물원하고 비슷해 보이지? However, 그렇지만 동물원하고 달라. 동물원하고 대조적으로 이 보호구역의 목적은 뭐가 아니래요? 자, 나레이 법비입니다. 동물들을 포획된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얘들을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게 목적이래요. 뭐 할 때까지? 자, 이들이 재활이 되고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즉, 동물원은 애들을 그냥 계속 가둬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구경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얘들을 나중에 풀어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즉, 일시적인 감금, 일시적인 보호?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동물원과 보호구역의 차이점,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념 비판형 구성이에요. 그래서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A하고 C도 물론 이제 읽을 건데 꼼꼼하게 읽으면 되는데 얘는 딱히 그 보호구역에 대한 통념의 진술은 아니거든요. 얘는 그냥 이제 팩트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B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몇 동물들은 indefinitely, 단어 좀 어려웠죠? 무기한정으로 이제 데리고 있대요. 딱히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서 데리고 있대요. 뭐 때문에? 복잡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야생에서의 이들의 생존을 막는데요. 뭐 이를테면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든가 아니면 되게 막 겁이 많거나 아니면 뭐 사냥을 할 줄 모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얘 야생에 풀어줘 봤자 어차피 얘 죽어. 생존하기가 힘들어.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데리고 있어야 되겠죠. 딱히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데리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A, C를 이제 하나씩 보면 되는데 핵심적인 힌트. C의 also 형광펜이요. enclosure 이 정도 단어는 좀 알면 너무 좋은데 enclose가 뭔가 이제 감싸거나 둘러싸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울타리 또는 울타리 같은 걸로 둘러싼 구역 요 의미가 있거든요. 풀이 릴리스니까 이거 왜 나왔어요? 결국에는 얘네들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보호구역 같은 경우. 근데 풀어주기 전에 뭔가 둘러싸 놓은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존재한대요. 근데 이것의 mean, 목적은 의도는 뭐냐? 바로 자연적인 환경을 simulate, 모방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능한 한 가깝게요. 그 목적은 또 뭔데? 보장하는 거죠. 동물이 풀려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요. 시간 후인데 어느 시간이냐면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보낸 시간 후에 의학적인 재활을 목적으로. 앞에 거랑 연결하면은 얘가 지금 좀 다쳤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재활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재활 치료를 받은 후에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연 환경과 비슷한 그런 이제 구획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뭐 풀어졌을 때 좀 더 야생 삶에 적응하기가 좋지 않겠어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걸리는 건 이거죠. also란 말을 썼다는 거는 앞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다는 거죠. 같은 주제 다른 내용이니까. 또한 이런 구역이 존재한다. 이런 게 존재한다. 라고 하려면 앞에도 뭐가 나왔어야 돼요? 이런 게 존재한다. 이런 어떤 비슷한 보호구역 같은 게 존재한다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내용 나왔습니까? 그냥 어려움 때문에 무기한으로 데리고 있는다 이 정도 내용이 나왔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얼쏘랑 연결되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진짜. 막 확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A를 이제 한번 볼게요. A 다음에 얼쏘랑 연결될 만한 게 있는가 하고 이제 볼 건데, 많은 보호구역은요, 보호구역 모델은요, 운영한대요. 혼합된 어떤 이제 접근 시설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은 there's a side, 어떤 측면이 존재한대요. 즉 일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 같아요. ecotourist, 생태 관광객들에게 열려 있는 그런 이제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은요, 이러한 동물들을요 무기한으로 데리고 있대요. 그 다음 또 뭐가 존재해요? 재활 구역이 존재한대요. 근데 이것은 대중한테는 closed, 닫혀 있다고 해요. 프라이버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즉 공개된 구역과 공개되지 않은 구역이 둘 다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mixed access라는 표현을 쓴 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구역과 그렇지 못한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얼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There is. There are. 이런 거 있어요.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해서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감각. 얼쏘로 연결될 수 있느냐 없느냐 파악할 수 있는 요 감각 필요합니다. 평가원처럼 아주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은 약간 부족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얼쏘를 이용한 풀이법은 이미 뭐 평가원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2년 전에 6월 38번 거기에 주어진 문장에 얼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 3이 문제였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풀이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아까 36번도 그렇고 37번도 그렇고 얼쏘를 이용해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정보인가, 범주적으로 같은 소주제로 묶을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36번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나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골고루 연습하기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36번은 also를 가지고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내용으로 분류하는 게 핵심이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also를 이용해서 하나의 큰 소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 also로 인해서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소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존재한다가 들어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37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칠판 좀 정리하고서 문장 삽입 두 문제 이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38번 이제 삽입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무난하고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주어진 문장에 however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역접 연결사가 주어진 문장에 있다는 거는 서로 대비되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방향성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를테면 이 앞에까지 밑줄 내용이 나왔더라면 얘는 이제 물결 내용으로 전환이 되겠죠. 이걸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전환이 있는가? 사실 뭐 이거 순서가 상관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본문부터 읽고 풀었거든요. 그래도 답이 나왔는데 요거부터 읽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더 최근에는요, 이러한 일반적인 종류의 아이디어가 뭔가 찬성 의견, 지지 같은 것을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게인이 중요하죠. 다시 얻기 시작했대요. 그 말은 예전에는 뭔가 찬성이나 지지를 얻지 못했었는데 다시 얻게 되었다. 요 상황인 거잖아요. 얻지 못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쉽게 할까요?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슬퍼.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는 찬성해주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어. 플러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다가 여러분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은 찬성해주는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약간 이 방향성의 내용을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지를 받게 되었다. 자, 이 내용으로 전환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좀 빠르게 보면요. 여기 3번 법부터 보실까요? 그러나 그 이론은요, did not lead to, 이어지지 않았대요. 어떠한 확실한 상응 일치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랑? 실제 원자의 행동과 일치로 이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원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이론을 세웠는데 막상 실제 원자 움직임이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뭔가 좀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나왔네요. 대체로 잊혀지게 되었대요. 잊혀지게 되었대요. 마이너스 느낌 팍팍 오십니까? 그런 다음에 수학적인 이론인데 요 매듭 이론은요. 또한 revival, 부활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또한도 형광펜이에요. 오늘 also 벌써 지금 세 번째죠. 또한 부활을 맞이했다? 설마 이 부활을 마이너스로 읽는 분은 없으시겠죠? 플러스죠. 다시 이제 살아난 거니까. 근데 also란 말을 썼다는 거는 앞에도 이 플러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also가 없었더라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딱 4번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1분 이상 걸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39번. 풀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쌤, 주어진 문장에 역적 연결사 없는데요?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은 그 역적 연결사 대신에 요걸 쓴 것뿐이에요. 요거 썼다는 것만 다릅니다. different purpose 형광펜이야. 해석해 보면요. record labels, 즉 음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licensing, 뭔가 이제 자격 허가증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목적이란 말을 썼다는 건 뭐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요걸로 나누면 되겠네요. 아, 목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랑 두 번째 목적 이렇게 나누면 될 거예요. 다른 목적이 나왔다는 건 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목적이 바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 촉진. 다만 행동 촉진이 대체 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본문 읽어야 아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동 촉진이 뭔가 이해하는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목적 두 가지가 뭔데 그것만 잘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선싱이 중심 소재네요. 그렇죠? 또 나왔죠, 바로. 얘는요, 항상 필수적이고 돈이 되는 부분이었대요. 음악 사업에 있어서. 아, 그럼 느낌 좀 오지 않으세요? 라이센싱의 목적 뭐예요? 돈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비록 한 다음에 콤마 뒤가 중요하니까. 이들의 목적과 사업 모델은 다르다. 다르구나. 둘로 뭔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발간하는 사람과 라이센싱 부문에게 있어서, 자, 콤마 뒤로 빨리 갈게요. 이 자격 허가 기회는요, 바로 주석에 있죠. 그들의 사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no other 다음에 보통 than을 쓰는데 얘는 beside를 쓴 거예요. 뭐뭐 외란 뜻이에요. 로열티가 이제 지불하는 돈이니까 이 라이센스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 그거 외에 다른 수입은 없대요. 즉 오로지 그 사용료만이 수입이었다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수입, 금전적인 목적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거. 요거 파악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목적 나왔네요. 바로 돈이 되겠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게 라이센스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4번 문장 있죠, 여기까지. 얘는 일단 밑줄 내용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4번 뒤에 보실까요? 얘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이 앞에까지는 계속 밑줄이었거든요. 여기서 혹시라도 아이싱 온 더 케이크,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석 안 돼서 틀렸어요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only란 말을 썼다는 건 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단지 그저 이것에 불과하다 라는 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든 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뭐가 안 중요해요? 라이센싱 fee. 라이센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불하는 이 비용, 사용료는 중요하지 않대요. 즉, 얘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물결이에요. 딱 여길 기점으로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되셨죠? 방향성 바뀌었기 때문에 답 4번으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랑 풀이 똑같죠? 아까는 역접용을 썼지만 얘는 different purpose를 썼던 것 뿐인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금전이 목적이었던 게 나왔지만 근데 이거랑 다른 목적이야. 금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돈이 중요하다.
얘는 행동 촉진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둘러 범주화했는가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3월 모의고사 39번 같은 경우는 레스트를 가지고서 오늘도 봤었던 레스트 가지고서 둘로 나눴잖아요. 얘는 디퍼런트 가지고서 나눈 것 뿐이에요.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꼭 역접 연결사가 아니더라도 두 개의 항목을 전제로 하는 레스트나 디퍼런트 같은 표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자, 이거를 좀 점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항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번하고 작문 독해는 너무 간단해서 굳이 제가 해설 문항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요즘 뭐 100년 만에 더위라고 하는데 진짜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되게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는 거.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9월 모의고사쯤 되면은 특히 막 현역들은 진짜 이거 좀 농담이 아니라 막 벌써 막 재수학원 알아보고 막 거의 막 반포기 상태가 되거든요. 의외로 흔한 일이에요. 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마음 단단히 하시고 수능 직전까지, 수능 시험 보기 그 직전까지 달릴 수 있도록 에너지 충분히 잘 비축해가지고 소모해 주시고 막 미친 듯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곧 9월 모의고사 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저희가 6월을 거의 날렸기 때문에 너무 쉬운 시험으로서 그 9월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9월 성적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더라도 11월까지 계속 달릴 수 있도록 좀 그런 이제 마음가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수능 때 최고 성적이 나왔었거든요. 모의고사 때보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그냥 단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수능 때 최고 성적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페이스 유지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좀 더운 여름 동안 그런 페이스 조절 같은 거 좀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9월 모의고사 해설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